여러분, 석유 원유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상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정답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현재 하루에 무려 1,300만 배럴이 넘는 기름을 땅속에서 매일같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유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그 대답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수입량 3위권에 달하는 막대한 양을 매일같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산유국이 왜 굳이 자기네 달러를 남의 나라에 수백조 원씩 갖다 바치며 기름을 수입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경제 지표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텍사스의 휴스턴 항구와 멕시코만 연안에는 거대한 유조선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한쪽 부두에서는 미국산 최고급 기름을 실은 배가 수출을 위해 대서양을 건너 떠나고 있고, 바로 옆 부두에서는 중동이나 남미에서 온 시커먼 기름을 가득 실은 배가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름이 발밑에 넘쳐나는데 왜 수입을 멈추지 못하는가? 이 질문의 답을 모르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전쟁의 본질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의 석유 정책은 철저한 자본주의적 계산과 과거의 유산이 뒤섞인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휘발유 가격이 왜 미국의 엄청난 생산량과 상관없이 출렁이는지 그 내막을 아셔야 합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미국은 정말 신이 내린 방장사기 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오히려 미국을 기형적인 산업구조의 덫으로 필어넣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미국의 석유 수입에 담긴 냉혹한 진실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진실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석유의 이 기묘한 모순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기름의 종류부터 낱낱이 파헤쳐 봐야 합니다.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막걸리와 청주를 비교하듯 석유도 그 성질과 가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원유는 크게 끈적끈적하고 시커먼 중지류와 맑고 투명하며 가벼운 경지류로 나뉩니다. 이 차이는 원유가 땅속 깊은 곳에서 얼마나 뜨거운 열과 압력을 받으며 수백만 년 동안 숙성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질류는 불순물이 적고 아주 가볍습니다. 정제 과정이 단순해서 우리가 비싸게 사서 쓰는 휘발유나 항공유를 뽑아내기에 최적인 고급 기름입니다. 말 그대로 청주나 최고급 위스키 같은 존재죠. 반대로 중질류는 끈적거리고 무겁습니다. 황성분 같은 불순물도 잔뜩 들어있어서 정제하기가 아주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스팔트나 선박용 연료유, 그리고 거대한 공장 기계를 돌리는 윤활유 같은 무거운 물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막걸리 같은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자라도 최고급 위스키만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자동차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길을 닦으려면 아스팔트가 필요하고, 거대한 배를 돌리려면 묵직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려면 경질류와 중질류가 적절한 비율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땅은 너무나도 잘나서 문제였던 겁니다. 미국에서 쏟아지는 기름은 대부분이 최고급 경질류입니다. 너무 깨끗하고 가벼운 기름만 넘쳐나다 보니 오히려 무거운 기름이 부족해지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 풍요 속의 결핍이 미국의 목을 죄는 첫 번째 고리가 되었습니다. 맑은 청주만 넘쳐나고 막걸리가 없어서 잔치를 못 벌이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은 지질학적으로 말 그대로 방장사기 맵입니다. 특히 서부 텍사스산 원유나 최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휘둔 셰일 오일은 그야말로 최고급 중의 최고급인 초경질류입니다. 땅만 파면 투명하고 맑은 기름이 분수처럼 콸콸 쏟아집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부러워 미칠 지경이죠. 반면 바로 옆 동네인 캐나다나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그쪽 기름은 모래와 뒤섞여 있거나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할 정도로 끈적끈적한 초중질류입니다. 채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환경 파괴 논란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축복받은 경질료 때문에 오히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국 내에서 휘발유를 충분히 뽑아내고 남은 찌꺼기들로는 아스팔트를 만들거나 선박의 연료를 충당하기에 양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더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정유 산업의 수입 구조입니다. 정유 공장은 원료를 싸게 사와서 가공한 뒤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법니다. 경질유는 원래 몸값이 비쌉니다. 반면 중질유는 질이 나쁘고 정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국제시장에서 헐값에 거래됩니다. 똑똑한 미국의 정유 회사들이 보기에 비싼 자국산 경질유만 계속 정제하는 건 마진이 남지 않는 장사였습니다. 차라리 품질 좋은 경질유는 한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 비싼 값에 팔아버리고 저렴한 중질유를 남미나 중동에서 수입해서 자기들의 고도화된 기술로 가공해 파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 생산국인 미국이 최대 수입국이 된 냉혹한 자본의 논리입니다. 1,300만 배럴을 생산하면서도 600만 배럴 이상을 수입하는 이 기막힌 수치는 철저히 돈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3만 원짜리 재료로 5만 원을 버시겠습니까? 아니면 만 원짜리 재료로 4만 원을 버시겠습니까? 미국은 후자를 택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럼 비싼 경질료만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국가 경제는 위스키만 먹고 살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타는 승용차는 휘발유를 쓰지만 거대한 화물차나 건설 장비, 그리고 전 세계를 누비는 컨테이너선들은 경유와 중유를 씁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산 경질유만 고집했다면 미국 내 도로는 아스팔트가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고 선박용 연료비는 폭등했을 겁니다. 또한 정유 공장의 수율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정유 시설은 특정 종류의 원유에 최적화되어 설계됩니다. 이건 마치 특정 브랜드의 캡슐만 내릴 수 있는 커피 머신과 같습니다. 네스프레소 기계에 1, 2캡슐을 억지로 넣으면 기계가 고장나거나 커피 맛이 엉망이 되죠. 미국의 정유 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중질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공장에 경질유만 집어넣으면 기계가 헛돌거나 효율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경질유 공장에 중질유를 넣으면 불순물 때문에 설비가 순식간에 망가져 버립니다. 미국의 정유 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질유와 경질유를 섞어서 최적의 마진을 뽑아내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싼 중질유를 일정 비율 섞어줘야만 최종 제품인 휘발유나 경유의 단가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미국은 자국의 넘쳐나는 축복을 뒤로하고 수익성이라는 거대한 괴물에 이끌려 다른 나라의 시커먼 기름을 끊임없이 사들여야만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기름이 없어서 구걸할 때 미국은 기름이 너무 좋아서 남의 기름을 사오는 기묘한 팔자가 된 것이죠. 수익을 위해서는 자국산 금사라기 기름도 가차없이 내보내는 것이 미국의 방식입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의 뼈아픈 유산에 있습니다. 1970년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오일 쇼크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미국은 중동 국가들의 자원 무기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주유소마다 줄을 서고 기름값이 자고 일어나면 배로 뛰는 대혼란을 겪었죠. 그때 미국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아주 치명적인 오판을 하나 내놓습니다. 미국 내 원유 매장량이 곧 바닥을 보일 것이라는 절망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이 예측을 믿은 미국 정부와 대형 석유 기업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거대한 정유 인프라를 멕시코만 연안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앞으로 미국산 기름은 부족해질 테니 향후 수입해올 중동이나 남미산 저급 중질유를 대량으로 가공할 수 있는 특수시설로 모든 공장을 세팅해버린 겁니다. 수조 원, 수십조 원을 들여서 끈적한 기름만 잘 처리하도록 공장을 지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 땅에 경질유가 더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경질유와 중질유는 설비 구조 자체가 아예 달라서 서로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깔아놓은 중질유 가공시설은 셰일 혁명으로 쏟아지는 최고급 경질유를 받아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설비를 다 뜯어 고치는 데는 또다시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미국은 공장을 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입 기름을 계속 받아야 하는 과거의 덫에 스스로 갇혀버린 겁니다. 선조들의 오판이 오늘날 미국을 석유 수입 대국으로 만든 셈입니다.
1978년에 지은 공장이 2026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공을 들였던 파트너가 바로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중동은 너무 멀고 정치적으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죠. 반면 베네수엘라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땅속에 세계 최대 규모의 초중진류가 무궁무진하게 묻혀 있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기름을 가져와 멕시코만 공장에서 자신들의 경질류와 섞어 쓰는 완벽한 궁합을 찾아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벨트에서 나오는 기름은 거의 타르와 비슷할 정도로 끈적입니다. 이걸 미국산 쉐일 오일과 섞으면 정유 공장이 가장 좋아하는 적당한 농도의 기름이 됩니다. 멕시코만의 정유 시설들은 베네수엘라산 초중진류에 완벽하게 맞춰서 고도화되었습니다. 마치 특정 혈액형만 수혈받을 수 있는 환자처럼 미국의 정유 공장들은 베네수엘라 기름이 없으면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에너지 패권의 꿈을 이 수입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자국산 기름은 비싸게 팔아 외화를 벌고 남의 나라 질 나쁜 기름은 싸게 들여와 기술로 가공하는 이 구조가 기업들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꿀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경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와의 밀월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힌 것이죠. 베네수엘라의 초중진류 공급이 흔들리자 미국의 정유 공장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입 의존도는 단순한 경제적 선택을 넘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1999년 반미 성향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집권에 성공하면서 상황은 급 반전되었습니다. 차베스는 미국의 석유 기업들을 쫓아내고 자원을 국유화하며 미국과 날카롭게 각을 세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이미 멕시코만에는 베네수엘라 중진류에 최적화된 수천조 원 가치의 공장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원료 공급이 하루아침에 끊기게 생긴 거죠. 다급해진 미국은 새로운 셔틀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북쪽 이웃 캐나다의 오일 샌드였습니다. 캐나다 역시 베네수엘라만큼이나 지독하게 끈적거리는 초중진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전까지는 캐나다 기름을 뽑아내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채굴 기술의 발전과 베네수엘라의 공백이 캐나다 기름을 황금알로 바꿨습니다. 현재 미국의 원유 수입 1위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바로 이웃 나라인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에게 가장 안전하고 충성스러운 에너지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매일 수백만 배럴의 중진류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자국에 기름이 넘쳐나도 캐나다 기름을 수입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미 깔아놓은 중진류 전용 공장들이 굶주린 짐승처럼 그 기름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유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은 수입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국 원유 생산 1위 국가의 초라한 뒷모습입니다. 캐나다가 없으면 미국의 정유 공장 절반은 당장 내일이라도 멈춰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며 미국에는 쉐일 혁명이라는 거대한 축복이 내렸습니다. 채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땅속 깊은 곳 단단한 암석층에 숨어있던 쉐일 오일을 폭발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덕분에 미국은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 자리를 화려하게 탈환했습니다. 에너지 독립국이 되었다며 전국에서 축배를 들었죠. 하지만 쉐일 오일 역시 초경질류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생산하면 할수록 가볍고 맑은 기름만 더 넘쳐나게 된 겁니다. 쏟아져 나오는 쉐일 오일은 미국의 중진류 정유 시설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이미 한참 초과했습니다. 공장을 다 바꾸자니 돈이 너무 들고 그냥 놔두자니 기름이 남아돌아 창고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2015년 수십 년간 금지했던 원유 수출을 전격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질 좋고 비싼 쉐일 오일은 한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 비싼 값에 팔아 수출 실적을 올리고 정작 자국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캐나다나 남미에서 중진류를 끊임없이 수입해야 하는 기형적인 무역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수출하면서 동시에 세계 구급으로 수입까지 하는 유일무이한 국가 미국의 진짜 민낯입니다. 겉으로는 에너지 패권을 쥐었다고 외치지만 속으로는 수입 없이는 단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처지인 것이죠.
2024년 기준 미국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400만 배럴을 넘어서고 있지만 수입량 역시 600만 배럴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수치가 미국의 석유 잔혹사를 대변합니다. 1,300만 배럴을 캐서 400만 배럴을 팔고 다시 600만 배럴을 사오는 이 미친 루프를 미국은 자본의 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리학적인 비극과 100년 전의 낡은 법률이 미국의 발목을 또 한 번 잡습니다. 사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중질유가 일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정유 공장이 몰려있는 동부나 남부로 가져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로키 산맥이 미국 대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맥을 뚫고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그렇다면 배로 실어 나르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존스법이라는 저주가 걸려 있습니다. 1920년에 제정된 이 법은 미국 항구 사이의 해상 운송은 반드시 미국에서 지은 배와 미국인 선원이 탄 배만 이용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배는 인건비와 건조 비용 때문에 외국 배보다 운임이 3배 이상 비쌉니다. 결국 텍사스에서 기름을 실어 동부 뉴욕으로 보내는 물류비가 외국에서 기름을 사오는 비용보다 더 비싸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국 기름을 쓰는 것보다 외국 기름을 사오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인 셈이죠. 이 낡은 규제와 험난한 지형이 합쳐져 미국은 스스로 자기 기름을 쓰지 못하고 남의 기름에 의지하는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법이 오히려 에너지 효율을 망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로키 산맥이 가로막고 존스법이 묶어놓은 미국의 중지류는 그렇게 서부에서 고립된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 쌀이 있는데 슈퍼에서 수입쌀을 사 먹는 꼴입니다. 배송비가 쌀값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석유 수입은 결코 자원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지리적 특성, 역사적 오판, 그리고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의 결과물입니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처럼 내수가 부족해 수입하는 경우나 제3세계 국가들처럼 기술이 없어 원유를 팔고 휘발유를 사오는 경우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영악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비싼 기름은 세계 시장에 비싸게 팔아 패권을 공고히 하고 자국의 정유 시스템은 저렴한 수입 기름을 활용해 극강의 가성비를 뽑아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입량을 기록하며 모순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의 생존 전략이 치밀하게 깔려 있습니다. 남의 기름으로 내 배를 채우고 내 기름은 남에게 비싸게 파는 이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넘쳐나는 자국 기름을 두고도 남의 나라 기름을 사와야만 하는 미국의 이 기묘한 생존법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에너지 패권이 흔들리는 이 격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통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지혜가 됩니다. 미국의 이 기막힌 석유 모순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